CDP를 한 8년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목 입시 관련으로 해서 자사 특목반을 맡고 있는 이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이 특징을 생각한다면, 그죠? 저희가 특목 자사 약간 특화된 학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왔고, 그리고 굉장히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사실 시크릿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적이 계속 좋아지진 않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사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저희가 특목에 그쵸 결과를 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CDP란 저희 학원 재원생들은 특목 자사 이렇게 준비하는 애들이나 다 특목반은 CDP라는 것을 6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이었고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먼저 한번 볼게요. 이곳에 하기 앞서서 우리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대학 입시는요, 설명드릴게요. 우선 보면 수시와 그죠? 정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시는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요. 전교과가 다 들어가는, 성적만 들어가는 전형을 뜻합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종 많이 들어보셨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전교과 내신이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독서록, 동아리, 리더십, 봉사, 교내상이 들어가는 전형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은 논술. 문과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자기가 이제 썰을 풉니다. 자기가 어떤, 그쵸. 이렇게 뭐 사고하라, 비교하라, 분석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논술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춥니다. 물론 안 맞추는 데도 있어요. 몇 군데고 나머지는 다 수능 최저라는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과인 경우는 수학, 과학 문제만 풉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수학, 과학 잘하는 친구들이 유리한 전형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수학, 이렇게 수능 최저, 그쵸? 똑같이 안 들어가는 학교도 몇 학교 있지만, 그 학교는 약간, 특수한 경우고요. 거의 다 수능 최저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볼게요. 정시 아시죠? 정시는 수능 100%로 원래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신데, 네, 요즘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명문고는 10% 내신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시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냥 네? 6대 4? 네. 또 다른 분 혹시 몇 대 몇인지 아실까요? 7대 3. 네네. 또 다른 분 5대 5일까요? 네, 5대 5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대 2입니다. 물론 7대 3으로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모든 대학 합쳐서 7대 3이고요. 명문고인 경우 거의 8대 2에 육박합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수시가 유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정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정시는 왜 우리가 쉽지 않다고 보냐면 근데 정시로 그죠 서울에 있는 데만 해도 서울대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재수생들이 엄청난 저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이 어느 정도 잘하냐면 그죠 재수생이나 그 이상 N수생, 그쵸. 그 다음 반수생,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잘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 잘하냐면요. 이렇게 중대 아시죠? 중대가 7대 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영고, 서성한, 그 다음에 중, 이렇게 7개 학교가 있는데요. 정시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재수생 이상 들어가는 확률 몇 프로인지 아실까요? 네, 또 다른 분. 다른 분. 조금 높여주세요. 70%. 90%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렵냐면, 생각보다 너무 잘해야 돼요. 서울대인 경우는 평균 2개 틀려야 됩니다. 중대도 평균 5개입니다. 이것을 고3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재수 너무 힘들다, 시키기 싫다.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우선 세팅을 맞춰야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이 그럼 이게 있고 뭘 지금 생각해야 되냐? 그렇죠? 우선 일반고에서 한번 볼게요. 일반고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교과 전형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 그렇죠? 사실 논술 전형은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논술 학원 다니고, 그죠? 수능도 학원 다녀서 성적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 두 가지일 텐데, 교과 전형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100% 성적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수치가 너무 중요한 전형이에요.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고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잘한 애들이 너무 많죠. 그럼 1.1이 과연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한 1.32 정도 나오면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전교 1등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면에 내가 이렇게 섬 학교에 살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10명밖에 안 돼요. 학생이 10명밖에 안 되고 9명은 맨날 띵까띵까 노동이다. 그럼 한 명은 또 열심히 해요. 걔가 전교 1등 석권하겠죠. 걔가 1.1입니다. 그럼 하나고 1.32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고는 떨어지고 그 애가 붙어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이거를 과연 뽑을까요? 좋은 대학에서? 그쵸. 그래서 어찌됐건 서울대는 100% 학종 종합 전형 학교입니다. 논술도 없고요. 교과 전형도 없어요. 그리고 연고대부터는 한 5% 정도 뽑히는데 1.1 아니면 힘듭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일반고, 그쵸?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애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교과 전형은 이미 좀 힘든 겁니다. 그러면 뭘 노려야 될까요? 네. 결론이 났죠.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근데, 잠깐만요. 이거를 보면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보세요. 정교과 내신입니다. 플러스 독서록, 동아리, 리더십, 봉사, 교내상. 이게 다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아까 결론이 나다시피 뭐냐면 특목 자사고도 그러면 어떤 걸 노리는 학교일까요? 네, 맞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노리는 학교고요. 이 학교는 학종이 될 만한 애들을 뽑아서 우선 그 다음에 그걸로 대학을 보내는 학교입니다. 그럼 몇 프로 정도 들어가냐? 일반고랑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신, 그쵸? 내신 잘하면 우리가 수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평균 한 몇 프로 정도 들어가고 있을까요?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반고에서 내신 좀 해야지 들어가겠죠. 수시가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전교과 내신이네. 이걸 다 할 수 있는 애들이 몇 프로나 될까? 네, 몇 프로 정도 들어갈 것 같으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5%. 네, 또? 네네.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4%에서 11%입니다. 그 정도만. 그러면 너무 잘해야 돼요. 그쵸? 보세요. 여기서도 4%에서 11% 안에 들어야, 내신으로, 수시로 들어가는구나. 그럼 정시 각이네. 그쵸? 저 정시로 갔더니 재수생이 90%다 차지해. 내가 가고 싶은데. 거기다가, 고3은 10배 많아요. 재수생보다. 그럼 도대체 몇 프로를 들어간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내가 우리 애를, 그쵸, 재수 없이, 좀 대학을 좀 잘 보내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요? 다른 건 없을까요? 거기서 특목자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안다는 사람들은 특목자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하나고가 가장, 그쵸, 자사고의 대표적인 학교죠. 그럼 한 몇 프로 정도 들어갈까요? 수시로. 내가 원하는데. 몇 프로 정도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아까 일반고는 7%에서 11%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 네, 77%입니다. 네, 거의 몇 명 빼고 다 서울대를 써요. 알겠죠? 그래서 학종 학교입니다. 서울대를 얼마나 많이 보내냐면 30명에서 50명을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외고는 한 몇 프로 정도 보내는 학교일까요? 수시로? 네, 60%입니다. 평균.
그쵸? 그거는 원하는 데예요. 원하지 않는 데가 아니라. 그쵸? 사실 그냥 내가 성적을 맞춰서 가려면요. 벌써 학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은 뭐예요? 그래도 조금, 그쵸? 명문대라는 데 보내고 싶어. 이게 목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된다는, 그쵸?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 하나고 보이시나요? 하나고. 서울대 35명을 보냅니다. 그쵸? 근데 수시가 25명, 그 다음에 정시 10명. 맞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민사고 한번 볼게요. 민사고. 여기, 18명이 서울대를 갔죠? 수시 18명이죠? 그쵸. 완전 수시 학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덕외고 한번 볼게요. 명덕외고 21명이, 그쵸. 서울대 갔습니다. 18명 수시죠. 그 다음에 정시는 3명. 그쵸. 3명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학종 중심 학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거는 외대부고랑, 그쵸. 그 다음에, 제일 의문하는 게 뭐냐면 상산고입니다. 외대부고 한번 볼게요. 54명인데, 그쵸? 수시가 26명, 정시가 28명. 뭐지? 왜 여기 정시가 많아? 그쵸? 좀 이상한데? 여기 상산고는 더 웃겨요. 23명 보냈습니다, 서울대를. 근데, 6명이 수시고, 17명이 정시? 뭐야, 여기는. 지금 말한 게 틀리잖아. 그쵸? 이 두 학교는 의대 전문학교입니다. 의대랑 서울대랑 점수군이 똑같아요. 그래서 물론 서울 의대 가요. 한두 명. 나머지는 다 의대 라인을 잡던, 서울대 라인을 잡던 이렇게 우리가 라인을 짭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서울대 필요 없어. 의대 갈 거야. 그런 애들은 여기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가 작은 거지. 그쵸? 여기가 수시 학교가 아니라서, 정시학교라서 이렇게 정시만 많고 서울 이렇게 수시가 적은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맨날 서울대, 연고된 대학도 아니냐, 왜 서울대만 맨날 서울대 합격생으로 해서 학교를 평가하느냐, 이 소리를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수시는 6개의 대학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서울대 갈 만한 성적이에요. 서울대만 쓸까요? 그런 애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그쵸, 한양대까지 다 써요. 그러면 서울대 갈 만한 애들이 서울대만 붙고 다른 데 떨어지겠어요? 다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복으로 우리가 카운팅이 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이 학교에서 연대 100명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서울대가 30명이었어요. 그러면 30을 빼야 됩니다. 그쵸? 고대도 빼야 돼요. 그러면 뭐, 고대도 다 똑똑 플러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막 써 있는 것을 보면, 합해보면 학생 수가 더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중복 카운팅이 허가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학교가 몇 명이 들어간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서울대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서울대는 최종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몇 명 갔냐가 이 학교의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서울대를 많이 붙여야 됩니다. 연고대 많이 붙여봐야 어떻게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파악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제 CDP라는 게 뭐냐. 우선 약자를 설명할게요.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그러면 뭐, 진로 선생님인가? 뭐 이래요. 그러면 어찌됐건 학종 연계로 도와주는 선생님입니다. 이건 뭐냐면, 철저한 학종 연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특목자사를 우리가 많이 보내잖아요. 그 이유는 특목자사는 아까 말했듯 학종 특화 수시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시에 특화된 학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종은 아까 근데 볼게요. 학종형 애들을 뽑아서 아예 학종으로 보내는 전략을 쓴다. 학종은 아까 근데 너무 복잡해요. 특히 막 독서도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책 읽을 시간 있을까요? 내신 따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독서야. 그쵸?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독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잠깐 어떤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대입에서
교내상이랑 독서 빠졌는데 지금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진짜 빠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빼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근데 교수님들은 이 학교가 너무너무 달라요. 만일 1000학교가 있으면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신으로, 그쵸? 그것만 가지고는 변별력이 별로, 이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이 학생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게 독서랑 삶입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이게 또 왜 이렇게 빠졌는지를 살펴보면 재밌어요. 뭐냐면 교내상이 빠진 이유는요. 일반고에서 학종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서울에 있는 특히 학교는 그쵸? 서울대를 보내려고 보는데 얘가 그쵸? 다른 데가 별로 없어요. 붙기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내상으로 밉니다. 그래서 심지어 150개까지 그쵸? 한 명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내상이 막 100개 이상이에요. 다 전교 1등은. 그래서 그 소리는 뭐냐면 다른 애들 거 뺏은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 이론이 일어나면서 교내상 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은 만일 내가 수학 경시 1등 뽑고 싶지 않겠어요? 그쵸? 그다음 과학 탐구대 1등 뽑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럼 세특 선생님이 또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거기에선 빠졌지만 이렇게 각 과목 내가 과학 선생님이면 얘가 탁월하다. 그 다음에 물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 이 소리를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탄 애와 타지 않은 애는 생기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럼 독서도 왜? 그쵸? 아까 말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책을 읽어? 근데 독서 오르기 들어가니까 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학 교수들이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쵸? 그냥 성적만 좋은 애들은 영 못 알아먹습니다. 근데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훨씬 난 거예요. 그래서 책은 이거는 꼭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 거기서는 볼 수 없지만 생기부에서 다른 데로 어찌됐건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세특 선생님, 그쵸? 각 과목 선생님이나 아니면 진로 선생님 아니면 그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동아리 선생님 이런 식으로 다 책을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책은 나중에 카운팅이 되고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어찌됐건 그 책도 우리가 다 챙겨주고 책도 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 다 쓸 수 있게끔 챙겨주고 그 다음에 뭔지 설명을 해서 그죠? 학종 애들로 아예 그냥 이렇게 그 특목 자사 아니면은 학종 애들로 아예 중학교 때 생기부를 쫙 만들어 놓습니다. 놓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외고나 자사고에서 데려갈 수밖에 없게 딱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암만 그죠? 우리가 자소서를 잘 쓰고 면접을 그럴듯하게 해도 내용이 없으면 얘 말만 좋네? 이러고 아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거기에 준비된 학생 이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0% 정도 준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학종은 결론적으로 준비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와서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미 준비된 애들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종 준비를 도와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내신 성적. 우선 내신 성적에서 아까 혹시 기억나나요? 국영수사가 들어갔나요? 아니면 전교과 다 들어갔나요? 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선 애들이 다 국영수사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전교과를 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볼게요. 이렇게 고등 선행을 애들이 중학교 애들인데도 거의 고등 선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쵸? 이렇게 해보면은 애들이 아주 기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3배 많아져요. 우선 굉장히 책이 두꺼워집니다. 고등학교는 그리고 2배로 어려워요. 그 소리는 뭐냐면 만약 한 페이지에 얘가 2개를 틀리는 애였다. 고중 과정 갑자기 가니까 4, 5개를 틀려요. 그러면서 수학 어려워서 죽겠다. 나 이제 못 해먹겠다. 이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쵸? 그런데 이 소리는 뭐냐면 수학만 어려워질까요? 수학만 어려워질까요? 고등학교 가면? 네, 전교과 다 어려워집니다.
다 3배 많아지고 2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워지는데 그거를 중학교 때 그냥 뭐 좀 버릴까. 애들이 제일 처음에는 다 버릴 생각이 없어요. 다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기말할 때 예를 들게요. 애들이 학문을 제일 많이 버리거든요. 학문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게요. 그래서 사회랑 학문이랑 같이 들었어. 근데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나는 내신 준비를 하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애들이 우리도 미루는데 애들은 안 미루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한 2주 남겨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은 한 달 전에 했으나 그쵸? 진짜 공부하는 거는 2주 전에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주 전에 하다 보니까 학문 이게 장난이 아닌데? 200개 내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개 내웠어요. 사회도 너무 많은 거예요. 50페이지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사회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 한번 버리자. 요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20개 외우고 때려쳐요. 그래서 200개 외워야 되는데. 그리고 사회는 또 잘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나는 잘했어. 국영수사가 잘 건졌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한문 또 나오지도 않잖아요. 한 학기만 나오고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한문이 막강한 군대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600개를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훨씬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가능할까요?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 그쵸? 근데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해요? 다른 과목도 3배 많아지고 2배 어려워지는데. 네, 대책이 없습니다. 애들이 모르겠다.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난 포기하는 게 맞겠다. 그럼 이제 정시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정시. 이해됐죠? 그래서 중학교 때 전교과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중학교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교는 어떠냐면요. 우리가 평준화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사춘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어렵게 못 내게 합니다. 그래서 거의 70에서 80점 정도로 점수대를 맞춰줘요. 그래서 세네 문제만 그냥 어려워요. 나머지는 그냥, 그쵸, 이렇게 책 한 번 읽거나, 이렇게 교실에 그 공부 시간에 들었어요. 그럼 3개 이상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 정도로 쉬운 거예요. 그래서 너 90점 이상 너무 잘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기 살려주기 운동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시험이라는 걸 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얘 공부 좀 잘하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쵸. 정교과를 막 또 버리는 건 버리고 국영수사가 잘 건졌네. 이 소리는 정시각이네. 이 소리랑 똑같은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종은 전교과 성적이다. 너가 버리는 순간 이제 정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미체, 은미체는 좀 어려운데 그쵸? 80점 이상만 되면 A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내가 처음부터 아직 안 할 생각 안 하면 열심히만 하면 선생님 노력 점수라는 걸 주셔서 특별히 뭐 B 받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B 하나 정도는 또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 과목이 아닌 과목도 내신 기간 때 열심히 하면 그쵸? 예스복습 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신 기간만 열심히 하면 올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해줘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은 그죠? 그게 자꾸 잔소리가 되지만 제가 얘기하면 애들이 딱 정신을 차립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또 듣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까 말했죠. 3배 많은 분량과 2배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이 탄탄해야 그 기본을 토대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를 이렇게 정교과 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독서록 얘기할게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이고요. 독서록은 그러면 그쵸 특목 자사를 보내도 독서록이 아까 필요하다 그랬고 그쵸? 그 다음에 아니 나는 그냥 일반고 보낼 거야. 그런데 그쵸? 나는 수시로 보낼 거야. 학종으로 보낼 거야. 그래도 독서록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고등학교 때 읽을 시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독서록이 필요해. 그럼 언제 쓴다고요? 네, 중학교 때 써야 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60개의 책을 읽게 합니다. 근데 1학년 20권, 2학년 20권, 3학년 20권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 중에 40권이 고등과정 책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쵸? 가서 쓸 독서록을 이미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실 갖다 뵐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만약 대학 교수가
그쵸? 고등학교 생기부는 볼 수 있는데 중학교 생기부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중학교 때 책을 이미 60권, 그 중에 40권은 고등학교 때 쓸 거, 1학년 때 20권, 2학년 때 20권을 써서 내야 됩니다. 그게 학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중학교 때 이미 읽고 써둡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갖다 뺏기는 방식을 취하죠. 그래서 그거는 또 여기 40권 중에서는 또 이걸 알으셔야 됩니다. 혹시 있잖아요. 이렇게 한 과목 자기가 수학과학을 좋아해. 수학과학만 쓰면 될까요? 네네, 아닙니다. 국영수사가 골고루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10권을 쓰게 해요. 영어는 왜? 그렇죠. 먼저 하나고의 예를 한번 들게요. 하나고 가거나 이제 외고 가서 애들이 제일 당황하는 게 있습니다. 수학 때문에 당하지 않아요. 다 영어 때문에 당황합니다. 우선 외국 살다 그래도 왜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영어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야. 근데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또 상대평가야.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의 에세이로 특히 심화반은 점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근데 에세이가 하루아침에 될까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에세이가 늘어요? 안 늘죠. 그래서 10권을 읽게 하고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요 어느 정도는 써요. 그래서 점수 받기에 나쁘지 않을 정도, 그것도 저희가 대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또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잘 연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줄거리와 느낀 점 위주로 써야 되고요. 근데 애들이 또 이래요. 선생님 읽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고요. 그쵸?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독서를 써요? 뭐 이래요. 근데 너 진짜 100% 다 하나도 모르니? 이 소리를 하면요. 한 40%는 알겠어요. 40%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책은 다 거기에요. 내가 물리책을 먼저 읽었다고 칠게요. 제일 처음에 40%밖에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비슷한 걸 다음에 읽으면 50%, 60%를 또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읽잖아요. 60권이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10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애들이 바꿉니다. 그래서 우선은 너가 아는 것만 써. 그리고 그거에 대한 느낌점 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동아리. 여기서 학점의 가장 중심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요. 고등학교 갔어. 나 수학 잘해. 회계사 될까? 아니야. 또 해보니까, 그래도, 그치. 반도체가 제일 나을 것 같아. 전자공학과를 갈까? 아니야. 의사가 제일 나을 것 같아. 의사로 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벌써 중학교 때 헤매야 돼요. 진로에 대해서 다 헤매보세요. 그래서 책으로 얘가 내가 뭘 할지 이미 결정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특목자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진로예요. 이미 정해와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내 인생인데 함부로 그냥 탁 했다가 또 바꿨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안 바꾸고 싶고 이게 아닌가 봐 이러면 또 다시 하기도 그쵸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책을 여러 권을 읽고 내 진로를 찾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 2, 3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의대 아니면 그쵸 회계사 아니면 변호사 그렇게 해놓고 동아리는 어떤 걸 들어야 되냐 의사는 그쵸 의대 동아리를 들어야 돼요. 의과 동아리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는 그쵸 모의 법정 이런 동아리를 들어야 됩니다. 다 있어요. 고등학교는 모든 진로에 대한 동아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장 유사한 동아리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그쵸 순전 노는 거 체육 동아리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쵸? 그래서 이과는 수학과 동아리 그쵸? 수학, 과학 하나라도 써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만일 그것도 없다. 그럼 자율 동아리 만드셔야 됩니다. 1, 2, 3 중에 하나 정도 이상만 되면 되고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를 해서 내가 이거에 대한 준비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문과인 경우는 그쵸? 이렇게 독서 연계, 토론 연계, 영어 연계 동아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선호되는 동아리는 영어 시사 토론. 그럼 영어로 시사 토론을 하라는 소리요? 그건 아니고요. 시사 토론을 하고 영어로 씁니다.
그걸 가장 좋은 동아리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의 가장 맹점이고요. 외고에서도 제일 좋은 동아리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동아리에 대해서도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제대로 자율 동아리를 하게 하고, 그렇죠? 좋은 동아리를 그래서 놓치지 않게 합니다. 리더십 봉사, 이제 인성 영역이네요. 이거는, 그쵸. 봉사가 예전에는 인성 영역으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120시간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자꾸 봉사가 지워져요. 그 소리는 뭘까요? 이렇게 좀 비중이 줄었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안 해도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면접 대비할 때 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내에서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뭐 그런 봉사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교내에서 하는 건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리더십. 네. 그래서 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율동아리장. 동아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네네. 만일, 우리 애는 너무 소극적이라서,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조별 과제장이라도 시키세요. 그래서 그걸로라도 나중에 에피소드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나 인성이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회장, 부회장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장이고, 동아리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기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특목자사고는. 그래서 더 인성이 좋은 애를 필요하겠죠. 인성 이상한 애 받았다가 학교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거르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그래서 리더십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고요. 특히 한학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애들이 기본 그냥 3년 다 합니다. 정회장도 많고요. 근데 다른 학교는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요. 한 번 이상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교내상 볼게요. 교내상은 또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이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쵸? 만일 과학탐구 대회를 내가 준비한다. 그러면 애들이 거의 몇 주를 잡을까요? 한 몇 주 잡으실 것 같으실까요? 1, 2주 될까요? 안 되죠. 네네. 최하 3주, 4주입니다. 그걸 고등학교 때 시간을 낸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과는 과학상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상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게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틀려요. 초등학교는 상 있다, 얘 나가보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지만 중학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세요. 진짜 써주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맨날 뒤지냐? 그쵸? 이렇게 문자가 올 거예요. 그래서 뭐 리로 학교에서 오는 문자, 그쵸? 애들한테도 오고 어머니한테도 오죠. 그때 만약 과학상 문구가 찍혔다. 그럼 무조건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과학 탐구, 과학 발명, 과학 토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해보면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전개를 해봤고, 그쵸?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결론을 내봤고, 그 다음에 또 상까지 탔어요. 그럼 자신감이 뿜뿜합니다. 그거 가지고 약간 심화를 시키거나 좀 틀거나 해서 또 교내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벌써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과는 독서 관련, 영어 관련, 진로 관련상 반드시 도전. 네, 문과는 또 상이 좀 다르죠. 여기서 진로 관련 상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로 포트폴리오 상이 많아요. 근데 애들이 이걸 한번 써보는 거랑 안 써보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꼭 놓치지 말고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는 교내상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과거 영재고 또 한번 유의해 보실게요. 과거 영재고는 수학, 과학, 탐구 보고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게 막연하기 때문에 다 이제 학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물론 학원에서 도와주겠지만 여기서 좀 핵심은 영재원에 조금 보내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대학 영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거 영재가 있습니다.
과거, 뭐 세종과거 영재, 그 다음에, 그쵸, 영재고 영재도 있고요. 그것을 우리 애를 좀 보내고 싶다. 그러면 도전해보는 거 필요하십니다. 아니면 그거 좀 힘들다. 그러면, 그쵸, 교육청 영재라도 해보시면 거기에서 배우는 내용 가지고 자율 동아리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내가 영재원 수료를 했어요. 60시간 수료를 했어. 근데 그거를 생기부에는 표시가 되는데 과거 영재고 가면 지워져요. 내가 어떻게 표시할 건데요? 표시할 방법이 없어지죠. 그래서 자율 동아리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재원에서 한 거를 넣어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애들이랑 좀 하게 하고 그걸 조금 더 틀거나 또 약간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동아리를 했을 때 영재 출신이 이거 딱 압니다. 그래서 쉽게 통과가 돼요. 이거 좀 꿀팁이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또 상상고 외대부고 또 나왔습니다. 상상고 외대부고는 사실 과거 영재고 떨어진 애들을 가장 많이 끌고 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대, 그쵸? 수학 잘하는 애들, 이쪽 애들이 과거 영재고를 내가 열심히 준비했어.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요. 과거 영재고는 80명에서 120명밖에 안 뽑아요. 우선. 그래서 너무 이게 떨어질 수밖에 약간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진짜 붙은 거는 얘가 실력이 아주 탁월하다기보다도 약간 운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 좋은 애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쵸, 뭐, 물화생지우까지 다 해. 그 다음에 막, 그쵸, KMO 다 해.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다 해. 이렇게 준비해놓고 떨어졌어요. 너무 억울하죠? 그때 제일 유리한 학교가 상상고 외대부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애들이 귀찮잖아요. 이게 수학과학 탐구보고서 다 써봤어요. 그걸 약간 틉니다. 그래서 쓰면 거의 붙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꿀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CDP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이거 한번 볼게요. 우선 1차시. 우리 이거 5차시로 진행이 되는데요. 1차시는 CDP. 지금 CDP가 뭔지 애들이 그쵸 아무것도 몰라요. 중학교 때 그냥 그래 이렇게 내신 전교과 해라. 그럼 벌써 이렇게 쌍을 찌푸리고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애들한테는 그냥 해라 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근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너가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조목조목 설명함으로써 애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 관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2차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 차이.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는 절대평가라서 그냥 점수 주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공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균도 40에서 60이 나와요. 그 소리는 시가가 돼 있지 않는 애들은 이제 성적 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고 너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애들이 이 소리를 해요. 난 중학생인데 왜 고등 선행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워 죽겠는데 짜증나요. 이 소리를 다 해요. 근데 애들이 너네가 이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얘가 그쵸? 아까 40, 60이라는 건 뭐냐면요. 중학교 때는 심화 문제가 기껏해야 2문제 나오는 거예요. 2, 3문제. 그럼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요? 이 40점이라는 의미는요, 기본 문제 한 4문제 나옵니다. 나머지 다 심화로 깔려요. 그러면 최상위 블랙라벨이 갑자기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커요. 그러면 애들이, 그쵸? 많아지고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본도 하고 심화도 할 시간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다지는 게 중학교입니다. 기본은 그래서 쫙쫙 진도를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심화하는 거예요. 심화까지 하기는 너무 역부족이고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10시간 걸릴 거 그때는 3시간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랑 이걸 왜 해야 돼?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 영재고는 자기네들끼리 어려운 걸 막 푸니까 하는데 일반 애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만 잘 잡아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3차시는 그러면 또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실컷 그죠 공통수학 1, 2 했더니 이제 그죠 미적 갔더니 애들이 또 1, 2 다 까먹었어.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돼, 그쵸? 그래서
좀 애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느낍니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쵸? 애들 다 까먹었고 하나도 못 푸는데 이거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해결점입니다. 우선 그쵸? 그래서 시간 활용법과 플래너 쓰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 연계법을 시킵니다. 이거는 복습은, 사람은요, 복습 안 하면 다 까먹어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쵸? 근데 많이 틀리니까 할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들도. 진도 빼기 막 바쁜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통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먼저 실력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릴게요. 실력이 뭘까요? 얘가 실력이 좋다. 수학 실력이 좋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버님? 틀린 개수입니다. 이해됐죠? 만일 어떤 A란 친구랑 B란 친구가 같이 선행을 뺐는데 A란 친구는 2개를 틀려요. 근데 B란 친구는 같은 시험을 쳤는데 10개를 틀려요. 그러면 누가 실력이 좋을까요? 네, A란 친구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애들 한번 문제집 가서 보세요. 10개 틀리는 계속 10개 틀립니다. 5개 틀리는 계속 5개 틀립니다. 2개 틀리는 계속 2개 틀려요. 이게 그냥 불멸의 진리예요. 그래서 개수가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열심히는 하지만 실력이 없고 그러면은 그쵸?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쵸? 우리가 실력을 쌓을 수 있는지, 이게 한 문제 덜 틀리는 게 한 달 걸려요. 그래서 이게 장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열심히, 예를 들게요. 내가 고등학교 가서 중간고사, 애들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막 줍니다. 중간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니까 풀어. 그러면 애들이 10개 틀리네. 그쵸? 2개 틀린 애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선생님이, 그래서 다 학원 가서 막 풀어달라 해서 다 풀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똑같은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줍니다. 또 몇 개 틀릴까요? 5개 틀릴까요? 또 10개요. 또 10개, 또 2개. 이 수준이라는 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플랜을 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거쳐서 얘가 실력을 향상하게 시킵니다. 알겠죠? 한계는 있지만 불가능은 없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연계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시는 뭐를 하냐면 자율 동아리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는 왜 필요하냐? 아까 과거 영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됐건 이렇게 그 수학 과학 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 다른 애들은 왜 필요한데요? 수행과 연계됩니다. 또 수행이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특목 자사고는 50%가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그쵸 준비해두지 않으면 시간이 그냥 셉니다. 그래서 애들이 성적도 애매해지고 그래서 수행도 대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어떻게 자율 동아리 해야 될지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행과 연계시키고요. 그 다음에 5차시는 학생부 종합에 대한 총정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강조가 조금 더 이제 애들이 다른 건 다 되는데 독서가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독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60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학년 때 20권, 2학년 때 20권, 3학년 때 20권 쓴 애들이나 3학년 때 60권 쓴 애들이나 조금 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우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학점이 준비되어 있는지만 고등학교에서 신경 쓰는 거지 절대로 뭐 이렇게 차분차분 잘하네 더 가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마구잡이로 또 시킵니다. 막판에 시키고 그래서 학점이 준비되도록 이렇게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우선 볼게요. 그러면 이제 세특과 행특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생기부에 대한 용어입니다. 이제 생기부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래서 각 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난이 있어요. 그쵸? 우선 중학교 1학년 때는 전부 써줍니다. 그래서 전교 1등부터 꼴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써줍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물론 시험 있는 학교도 있잖아요. 근데 없는 학교도 있죠. 이거 뭐지? 그쵸? 우선 1학년 때는 공식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2학년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시험이란 걸 쳐본 적이 없어요. 그쵸? 망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시험을 넣는 거지 1학년은 별 의미 없어요. 애들이 좀 망해와도 어머니 아이 잘했다.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심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세특이 또 왜 중요하냐. 전부 공식 시험이 나와요. 그럼 세특을 다 써줄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부 잘하는 애들만 써줍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한 반에 5명밖에 안 써줘요. 평균. 그러면 몇 점은 받아야 돼? 적어도 95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90점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명씩 90점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중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잘한다 하면 95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특 받아야 되니까 너네 성적 좀 잘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애들이 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만약 98로 5레이를 받았어요. 그거랑 90점이랑 5레이. 근데 내가 자사고 갔을 때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A만 남고 점수가 다 지워져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뭐지? 98. 나는 100점 거의 다 맞았는데 90점이랑 똑같아졌어. 좀 억울하죠? 이거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세특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특은 잘한 애들만 나와요. 그래서 98점 정도면 7, 8개가 나와요. 근데 내가 91점이다. 올해이라도 걔는 한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거기서 또 갈립니다. 그래서 세특 많은 친구들이 유리하다. 이걸 몰랐을 때, 그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경우는 특히 수학과학 세특이 아주 중요하겠죠. 이건 당연한 건데, 문과. 그럼 문과는 그냥 세특 안 나와도 뭐 상관없을까요? 이제 문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외고는 국어, 영어, 사회, 역사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다른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 과학 못하는 애들도 뭐 CD 받아도, 그쵸, 1차는 통과될 수 있는데, 근데 2차에선 생기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세특이 있나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세특이 있다는 거는 성적이 좋다는 거죠.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 세특도 받을 수 있도록 애들한테 정도과, 특히 수학과학 잘하는 애들이 특히, 그래서 일부러 다 찾아봅니다. 워낙 버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요 애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야지 또 서울대가 나오고, 그쵸,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선별적 요건을 가진 학생만 세특을 합니다. 3학년 때는 다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3학년 세특은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1학년 행특, 세특 잘 챙겨야 되고요. 2학년 세특 잘 챙겨야 됩니다. 이게 필수 요건입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행특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특은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쵸, 한 5가지를 굉장히 열심히 써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뭘까요? 출석 관리입니다. 왜? 출석은 점수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무단결석은 마이너스 1점을 받아요. 하루에. 그리고 무단결석이라는 건 이유도 없이 안 오는 거. 무단지각이라는 건 늦잠 자서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번 하면은 마이너스 1점을 받는데 무슨 불이익이 있냐? 1차에서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점 이상이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로 못 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불이익이 있고, 그러면 어머니들이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병결이나 병으로 지각이나 병으로 조퇴나 이건 괜찮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그것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많을 때 불이익이 있어요.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근데 도합, 1, 2, 3 도합, 5, 5가 떠버리면 힘듭니다. 그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암만 좋아도 그 이상은 받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거든요. 그러면 좀 아프기를 잘하고 이러면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불이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내가 기말 때 아팠습니다. 이틀은 죽어라고 했더니 막 밤샜어요. 근데 3일째 열이 나. 그래서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쵸? 그래서 못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쵸? 그러면 평균 점수가 내 점수가 됩니다. 그럼 BC가 뜨는 거예요. 아니, 과학이라도 해보세요. 그럼 과거 영재고, 자사고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쵸. 이렇게, 뭐, 이렇게 수행평가 같은 것도, 그쵸. 그날 못 갔어요. 아파서. 못 갔는데, 하필 수행이 3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저 어저께 아파가지고 못 갔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두 선생님은, 그냥 레포트 대체해줄게. 이러셨어요. 그랬는데, 한 선생님은, 그래. 그때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시고, 뭐 할 거 없어요? 다음에 알려줄게. 그랬더니 끝. 그랬더니 80점. 그럼 B예요. 이렇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석도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그래서 개근 중심으로 개근을 목표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한두 번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친구 관계에 대한 언급을 담임선생님 반드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 소심해서 친구 별로 없는데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학폭 걸리면 안 걸리면 됩니다. 그리고 반톡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암만 착한 애들이라도 반톡 잘못 걸리면 학폭에 연관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반톡은 선생님들도 계속 이제 주의사항을 주시니까요. 좀 이상한 수위의 말들이 떴다. 누구를 막 그렇게 그쵸, 비방하거나 막 욕하거나 이런 거 했다.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책임감 봉사정신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애들이 또 잘못 또 받아오냐면 이제 청소를 선생님이 시켰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교무실 가버렸어요. 그럼 애들이 다 할까요? 그쵸. 2명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제 8명이었는데, 2명만 열심히 해요. 4명은 놀아요. 막 놀고 있는데 선생님 좀 빨리 오셨어. 우리 예상 시간보다. 그래서 다 걸렸어요. 그래서 그 걸린 애들이, 그쵸, 죄송합니다. 막 이랬어요.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선생님 끝나면 되는데, 선생님 좀 뒤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책임감, 봉사정신이 부족합니다. 이게 뜨면 전교 1등이라도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이없는 거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2명 정도 그런 친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냥 청소할 때는 해라. 하기 싫어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중학교는 한 과목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쵸?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국어는요, 8분의 1밖에, 그쵸? 비중이 없어요. 근데, 국어 시간에 열심히 한 거 가지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있다? 좀 애매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학 시간 들어가요? 도덕 시간에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러면 특히 뭐 시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까 세트 기억나시죠? 세부 능력 특기사항. 1분도 안 걸립니다. 전교과를 다 선생님이 훑어보셔요. 그래서 그게 다 괜찮으면 전교과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공식 시험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적 쫙 보면 그냥 나오죠. 그래서 전교과 전형입니다. 전교과 플러스 여기서는 독서록에 대해서 2개가 괜찮으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왜 중요할까요? 아까 계속 학종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학종이 다른 말로 자기 주도 학습 전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학종의 핵심은 독서록과 전교과 성적이에요. 그래서 요 2개가 괜찮았을 때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독서록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연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그쵸 특목 자사 또 갈 애들도 있고 또 잘하는 애들한테는 꼭 전교과 성적이 탁월합니다. 우수합니다. 소리를 써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교과 전형인데 외고는 특히 국어, 영어, 사회, 역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딱 있어. 그러면 그냥 우선 선발입니다. 그래서 자사고도 그쵸. 어떤 애 도덕 버리고 막 한 번 버리고 이런 애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 버리고 그쵸. 국영수사 가면 잘한 애를 거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소리를 써줬을 때 그쵸. 그리고 이거는 행특이랑 세특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안 나옵니다. 중3 때는 애들이 진짜 신경 쓸 때는 안 나와요. 그러면 언제 신경 써야 된다? 1, 2학년 때.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제 결과물. 네. 그래서 학점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한다고, 그죠? 열심히 안 하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50%까지
준비를 한 애들이 확실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학교 때 준비시키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8년 동안 계속 애들을 그쵸? 이런 식으로 해왔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들이 잘 붙을 뿐더러 가서도 잘해요. 준비된 애들과 안 된 애들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CDP가 그쵸 1학년은 거의 한 2년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고 2학년은 1년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생기부가 좋아야지 우리가 암만 자소서 잘 쓰고 암만 그쵸 면접 대비를 잘 해봐야 생기부가 별로면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충실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력 지도, 시간 관리, 복습 시스템화, 그래서 실력을 키워주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래서 특강 안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네. 특강은 이거 왜 생겼냐면, 그쵸? 우리 학원은 본원은요. 계속해서 이거 크게 좀 해주세요. 본원은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시스템화가 돼 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2, 3학년인데 우리 지금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지금 2년이나 시간을 어떻게? 그래서 특강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그래서 이거를 애들한테도 설명을 해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죠? 지금 2년을 또 언제 기다립니까? 그래서 여기만 특강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특강 5월 30일부터 6월 21일 4시 15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4월 6일에서 6월 8일 2시 이렇게 두 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면접 대비반 강사라고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본원에 원래 시작을 이렇게 계속 했었고 본원에 원래 깔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요청이 왔어요. 그 이유는요. 제가 외고 100% 강사입니다. 한 명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나머지도 그쵸 자사도 또 여러 명 했고 근데 특히 명덕 외고는 제가 거의 100% 붙였고 그쵸 그래서 뭐 한영도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7월 23일부터 이거는 본원에도 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쪽으로 깔았었는데 이제 이쪽에 와서 제가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일, 그 다음에 26일 수토 해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시간 강의를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